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현철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행정법 처음 공부한다. 네, 좋아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앞으로 4주 동안에 여러분과 이제 기초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일단 전체적인 기초를 좀 세우고 사실은 제가 평상시 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대부분의 행정법 교재나 이제 수업 스타일은 요런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해진 시간 안에 빨리 2달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래서 요런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쁘고 그래서 충분히 기초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요 기초를 원리를 알면 모든 공부가 다 그렇겠지만 특히 법 과목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와 원리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논리와 원리를 알게 되면 그다음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전체에서 이게 통하는 논리들이 그렇게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고런 것들만 여러분 잘 정리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오늘은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제는 5가지지만 5가지 맞나요? 자, 맞네. 5가지의 기초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훑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내용을 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들어갈 겁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나 중요한 내용, 오늘 다루는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초 시간에 다루는 내용은 모두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법은 크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원리가 존재해요. 하나는 행정법의 특성이 앞과 뒤가 연결되어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행정법의 앞에 배웠던 것들이 뒤에 행정법은 크게 소송과 그러니까 크게 자, 작용 우리가 법 작용이라고 해.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작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작용에 대한 구제 이게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정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요 얘기입니다. 작용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제는 그 공익에 의해서 침해받는 사익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용과 구제의 이 앞뒷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 파트에서 배우는 내용이 이 구제 파트에서 또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어렸을 때 데칼코마니라고 들어보셨죠? 2개 딱 접으면 하나로 완성이 되는 그런 그림과 같아요. 행정법이. 자, 그런 원리가 하나 작동을 하고 또 하나의 원리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강학상 무엇이다. 혹은 실무상 무엇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기는 이것 A도 허가라고 부르고 B도 허가라고 부르는데 실은 A는 허가고 B는 뭐 다른 거일 수가 있어요. 뭐 인가나 특허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거하고 즉 겉모습하고 본질하고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부르기에는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이 규칙이다 부르는데 그 규칙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시면 공부하시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원리적인 내용들은 들어가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이니까 우리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법. 법. 자, 여러분, 법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과 도덕이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른 것이 법은 뭐를 갖고 있냐면 강제성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강제성. 자, 그래서 제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사회 규범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덕도 있을 수 있고요. 종교 규범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규범이 있을 수 있는데 관습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과 법이 차별화되는 것은 딱 하나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강제성을 갖는다. 그리고 법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리셔야 되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걸 법이라고 합니다. 권리, 의무.
법 하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 여러분. 자, A와 B가 있었어요. A와 B가 자, 서로 친구입니다. 친구. 그래서 자, 우리 내일 점심 먹자 하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 하냐면, 자, 친구들 사이에서 점심 약속을 하는 것은 한쪽에는 권리와 한쪽에는 의무,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나요? 이건 전혀 권리 의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강제성이 없어요. 친구랑 점심 먹기로 약속했다가 점심 안 먹었다고 감옥에 간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자, 이런 친구 관계를 사실관계라고 얘기해요. 사실관계. 자, 우리 법의 세계에서는 사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하냐면 팩트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적이지 않은 이런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법적이지 않은. 그러면 사실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법률관계가 아닌 관계, 사실관계,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점심 약속한 건 뭘까요? 이런 행위를 우리가 법적이지 않은 사실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점심을 먹고 자, B가 A한테 자, 돈 좀 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껐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 사이였던 이 A와 B는 바로 어떤 관계로 전환이 돼버리냐면 채무 관계가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A는 우리가 A가 B한테 10만 원을 꽂았다. 그러면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채권자. 즉 권리가 이쪽에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권리가. 그다음에 여기를 B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채무자라고 불러요. 즉 한쪽에 의무가 발생하죠.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관계, 이 채무 관계를 우리가 법률 관계 혹은 법적 관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친구 사이였던 A와 B의 관계가 돈을 빌려줌으로써 갑자기 법률 관계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만 원 빌려준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이 B는 A에게 10만 원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갚았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법률 관계에서는 소송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관계에서는 소송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이거는 점심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면 그거는 잘 만나서 풀든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실현할 수 없다. 자, 제가 나눠드린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관계는 법률에 의하여, 자, 여러분 자료 없으세요? 여기 앞에서 가져가세요. 자료가 없었구나. 자, 그리고 1번 법,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2번 법률관계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사람들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이다. 반대말로는 사실관계가 있고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즉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우리는 법률행위라 얘기하고, 반대말로 사실행위라 이야기한다. 되셨죠? 이제 여러분이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이 두 가지 개념. 법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준다. 그 다음에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행위는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는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당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자, 우리 법에서는 당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 자, 친구들끼리 A와 B가 싸웠어. 자, 돈을 1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 그래서 A와 B가 싸웠어. 왜 너 안 갚냐? 좀만 기다려라.
뭐 친구끼리 그런 거 가지고 독촉하고 그러냐 하면서 A와 B가 싸우고 있어서 그랬더니 C가 들어와서 야, 니네 왜 그래,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러면 A나 B가 C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제3자니까 빠져. 이렇게 얘기하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할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행위나 사건에 직접 관계된 사람을 당사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소송을 가요. 그러면 소송을 원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송 당사자 그러면 원고와 피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행정법 관계에서는 행정을 하는 주체, 행정 주체와 행정을 당하는 사람, 행정작용을 당하는 사람을 행정객체라고 얘기하는데 행정객체가 당사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 원고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 소송을 원하는 사람 원고, 그 다음에 원고의 상대방으로 소송을 당하는 사람, 소송을 당하는 사람 피고, 당할 피자를 써서 저 원고 피고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당사자는 자, 우리가 법률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사자성. 자, 그럼 당사자로서의 성격이 있느냐,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당사자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사자에 맞는 적합한 격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당사자 적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 다른 말로 법적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주체를 얘기합니다. 법적 주체를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법적으로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법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만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